우리는 좋은 평판을 쌓고 지켜야 합니다. 좋은 평판에는 많은 이점이 따라오니까요. 또한 우리는 사람에 따라 믿음이 가는 정도가 또 다르고 개인의 신뢰성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여기죠. 어떤 사람이 오늘 믿음직스럽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더 길어지면 다음 달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한없이 믿게 되고, 나의 비밀을 알더라도 잘 지킬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신용인 거죠.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싸한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색깔 좀 덜 촌스럽게 바꿔보자. 이것과 색을 비슷하게 맞춰서 그 시각적 일관성하고 브랜드 감도 좀 높여보자. 둘 중 무엇이 더 그럴싸해 보이나요? 당연히 B가 더욱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 흔히 말하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간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덜 촌스럽게라는 말은 또 모호하죠. 대체 뭐가 촌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B의 시각적 일관성과 브랜드 감도는 덜 촌스럽게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표현이죠. 이거는 비단 한국과 동아시아에만 있는 그런 감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졌을 때 가장 쉬운 레벨이 있겠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뭐 토익, 토플, 뭐 SAT, 뭐 GRE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뜻일지언정 이 한 단어를 A1 레벨로 하는 것과 SAT,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의 어휘로 바꾼다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도 인간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내재된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럴싸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의 포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든가, 아니면 가끔은 냉정한 현실로 보자면 내 권력을 높인다든가, 혹은 의도와 맥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언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동일한 정보라도 어떠한 그 틀, 프레임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색깔 좀 덜 촌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취향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반면 시각적 일관성과 브랜드 감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원칙과 브랜드 전략의 감도를 제한하는 거죠. 여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자면 시각적 일관성에 대한 약간 디테일, 그리고 브랜드 감도에 대한 사례, 이런 것까지 제안해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것은 객관적 판단, 주관적보다 객관적 판단에, 그리고 전문적 판단에 기반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전문 용어와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신뢰도와 영향력이 달라지죠. 결국 그럴싸한 표현이라는 거짓말로 포장된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언어로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실감하고 많은 이점을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의 성과의 디테일을 살리자. 직장 내 성과를 위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앞서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 제일 싫은 것은 내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큰 경쟁을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져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뺏기지도 않으면서 은근하게 내 평판을 올려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 보자면, 발표, 회의, 이메일, 미팅 등 내가 하는 일들을 어필하는 자리에서 나라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부서, 우리 팀, 공동체를 언급하는 겁니다. 내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외 집단으로 상대방들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내가 했어, 이건 내 발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미팅이야, 우리의 아이디어야, 근데 지금 내가 대신해서만 발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상대방이 선수 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나만의 디테일을 숨겨두기,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사소한 자료들이 있다면 무작정 넘어가지 말고 따로 체크해 두었다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개념처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희가 미팅하는 거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같이 전달 드릴까요? 이렇게. 우린 같은 팀이야.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걸 했어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집단도 형성할 수 있고 나는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비출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시작되지만 결국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리고 행동의 일관성이 일을 완성하죠.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대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더욱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같은 시간에 회의 자료를 준비해오는 사람, 맡긴 일은 조용히 끝내는 사람, 이런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저 사람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의외로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사람을 보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일관성을 가진 사람을 당연히 더 선호하게 되겠죠. 행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는 일회성의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참 피곤하죠. 굳이 경쟁하지 않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협력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협력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신경심리학자 크리스 프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려면 이기심을 누르고 상대의 욕구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욕망을 쉽게 억제하는 요령과 지름길을 터득했거든요. 그중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책임감이라는 개념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크리스 프리스가 말한 책임감과 공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의식은 사회적 결속력을 지켜줍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 예상해서 그런 행동을 피해야 하게 되죠. 우리의 뇌와 문화가 이타적인 행동은 좋게 느끼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면 불편한 감정과 싸워야 하죠. 우리의 행동을 기발하게 정당화해야 해요. 무책임해 보이면 평판이 깎이고 좋은 평판에 따라오는 모든 보상을 잃으니까요.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결속을 지켜줍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또 좋은 말이죠.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정성은 자원의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양육을 받으면서 불공정을 혐오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부당한 상황을 겪는 건 물론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합니다. 불공정에 대한 반응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불공정한 행동을 어떻게든 정당화해야 하고 부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우리의 뇌가 높은 수준의 문화적 개념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협력의 비밀입니다. 이런 뇌와 문화의 상호작용들 덕분에 우리가 매우 정교한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척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나름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살아보면 어땠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하나 좀 개인적으로 위안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에서만 이렇게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조금 더 남의 평판에 좀 더 강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인 건 맞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비단 한국뿐만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더 능동적으로 이러한 체험과 활용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